밤만 되면 잠이 무섭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들고 몸은 지쳐 있는데 정신은 더 또렷해지니까요. 수면제를 찾을까 고민도 했지만 의존하게 될까봐 늘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잠을 부르는 건 약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말 이후 저는 아주 작은 습관들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봤던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들게 해준 5가지 방법. 조심스럽게 나눠보려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종종 방 안을 훤히 밝히고 일상의 마무리를 준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밝은 조명 아래에선 몸과 마음이 쉴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눈에 들어오는 강한 빛은 우리 몸에게 아직 낮이라고 착하게 만듭니다. 형광등이나 천장 조명처럼 밝은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게 되고요. 결국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더 또렷해지는 이상한 밤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쳤는데도 정작 침대에 누우면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며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자꾸만 뒤척이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훌쩍 지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조언 하나가 제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최대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작은 간접 조명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불을 줄이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지더군요. 그 조명 아래에서 책 몇 장을 넘겼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고 오래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뇌가 점점 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도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이 느슨하게 풀리며 어느새 하품이 나왔습니다. 빛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내 안의 긴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마치 몸이 이제 정말 쉬어도 되는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늘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따뜻한 빛의 조명 하나만 켜두는 것. 그 조명 아래서 하루를 정리하고 천천히 책을 넘기며 나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저를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밤이 두렵거나 자꾸만 뒤척이며 피곤한 아침을 맞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불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 더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머릿속은 바쁩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누가 했던 말 한마디, 내가 괜히 했던 말 한마디까지 생각은 멈추지 않고 떠오르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잠은 멀어집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머릿속이 시끄러울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쉬려는 순간 하루 종일 잊고 있었던 일이 불쑥 떠오르고 내일 일정까지 끼어들며 뇌는 점점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잠이 안 오면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켜두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잠들기는커녕 더 흩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효과를 준 건 생각을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털어내는 습관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갑자기 떠오른 걱정거리, 내일 챙겨야 할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일기처럼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메모장에 툭툭 적는 겁니다. 아, 오늘 그 얘기 괜히 했나? 내일 9시 회의 발표 준비 다시 확인하기. 저녁에 봤던 영화 생각보다 좋았음.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쌓이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뱅뱅 돌던 생각들이 종이 위로 옮겨지면 뇌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마치 뇌에게 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 말 한마디처럼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을 멈추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아 적는 게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걸요. 이 습관을 들인 뒤로 저는 더 이상 머릿속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글을 적는 그 몇 분이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조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너무 많은 생각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한번 펜을 들어보시겠어요? 당신의 걱정, 당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은 종이 위에 두고 몸과 마음은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밤도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일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끝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손은 자주 씻어도 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 준 것도 수많은 발걸음을 함께한 것도 바로 이 두 발입니다. 그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순간 몸 전체가 한숨을 쉬는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매일 밤 세면대나 대야에 적당히 뜨거운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발을 담그고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물을 데우는 시간부터 물에 발을 담그는 그 짧은 찰나까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갑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습관은 근거가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몸의 중심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 몸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자도 괜찮아. 그때부터 몸은 휴식의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는데 필요한 멜라토닌도 더 잘 분비되고 뇌파 역시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특히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이 방법이 훨씬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생각이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느새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욕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면대나 다이소에서 파는 작은 대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앉아 조용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 따뜻함 속에서 몸도 마음도 하루의 무게도 조금씩 풀려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들인 이후로 밤이 더 이상 긴장되는 시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부터 이미 몸이 충분히 쉬고 있음을 느끼니까요. 하루의 끝 당신의 발에 따뜻한 쉼을 선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와 휴식을 그 작은 습관이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감사보다는 후회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도 별로 한 게 없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끝에서도 스스로를 다그치고 걱정으로 가득한 생각에 잠기기 쉽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낸 나를 칭찬하기보다 늘 부족함을 먼저 세고 조용히 불안과 함께 잠들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읽은 글 한 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체온을 올린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보기.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일수록 더 작고 사소한 장면들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이름 모를 꽃이 햇빛을 받고 반짝이고 있었던 일, 편의점 직원이 밝은 인사로 맞아줘서 잠깐이지만 기분이 좋아졌던 일, 지인이 무심코 보낸 메시지에
웃음이 났던 순간 그 하루에는 분명 별일이 없었는데 그 한 가지를 떠올리고 나면 마음에 아주 조용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눈을 감으면 불안은 잠시 물러나고 마음은 더 이상 어딘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사 일기를 쓰는 것과도 다릅니다.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장면만 곱씹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마음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무기력한 하루가 아니라 감사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 감사를 돌아볼 잠깐의 여유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기 전 단 한 가지 작은 고마움 하나를 마음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좋은 잠을 불러오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은 때때로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시간으로 바뀌곤 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실수했어. 나 정말 왜 이럴까?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를 가장 많이 꾸짖고 가장 차갑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 그게 바로 하루의 끝. 불을 끄고 혼자 남는 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면서도 잠들기 전엔 늘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잘한 일은 잊은 채 못한 일만 붙잡고 괜히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 전환점이 된 건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정말 수고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저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괜히 오글거리고 무슨 위로를 내가 나한테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말을 몇 번 반복하고 나니 마음 한쪽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말은 마치 긴 하루를 견뎌낸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위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해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직장에서의 위치, 사회에서의 책임. 그 모든 역할 속에서 하루를 살아낸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런 나에게 마지막으로 건넬 수 있는 말이 잘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 한마디라면 그 하루는 충분히 따뜻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은 결코 나약하거나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그 말을 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그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복잡했던 감정을 내려놓게 도와줍니다.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를 다독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속으로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정말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정함 속에서 편안한 밤이 시작될 것입니다.